예, 기자들이 직접 기업을 탐방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소개, 분석해드리는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화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아마 동화기업이라는 기업 자체명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동화기업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는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예. 아마 동화자연마루라는 바닥재 브랜드로 가장 그렇죠. 친숙할 텐데요. 예. 보드와 건장재를 이제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8년 설립됐고 95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국내 최초 목재 단지를 조성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인천과 충남 아산에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좀 보면 이제 소재, MDF, PB 같은 그런 소재 부분이 73.1%, 강화마루와 강마루와 같은 건장재 부분이 16.6%, 그다음에 15년에 한국일보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예. 이 미디어 부분도 10%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인천의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 사업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동아 엠파크 홀딩스라고 있는데 이 지분을 31%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봉진 동화기업 대표이사의 소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보드 및 건장재 제품, 그다음에 화학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요. 이러한 사업을 해외에도 확장을 해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드에서는 그야말로 국내에서는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크게 그 폐목재를 분쇄해서 칩 형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PB, 예. 파티클 보드라고 하고요. 또 목재 섬유질만 이렇게 추출해서 이것을 접착제를 사용해서 강한 열과 압력을 사용해서 만든 거를 이제 중밀도 섬유판 MDF라고 하는데요. 예. 이 동화기업은 PB 쪽에서는 국내 1위, MDF 쪽에서는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화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키워드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기업의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 기회의 땅 동남아라고 해주셨는데 동남아도 넓은 땅이잖아요. 이 중에서 어느 국가가 특히 좀 집중이 되고 있나요? 네, 그 동화기업이 이제 좀 업계 유일하게, 동종업계 유일하게 예. 해외 현장을 좀 생산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요. 예. 현재 베트남, 호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핀란드 이렇게 생산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각을 보이는 국가는 단연 베트남입니다. 현재 아파트 건설이 좀 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화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그 베트남의 현지 국영기업과 손잡고 만든 VRG 동화라는 그 베트남 법인에서 만든 MDF가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90% 이상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럴 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좀 외형 성장 측면에서도 좀 강하게 푸시를 해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블루오션인 만큼 추가적으로 좀 개척을 해야 될 텐데요. 예. 현재 베트남을 비롯해서 이 동남아시아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추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대표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베트남을 향후 동남아 지역에서는 가장 큰 매력 있는 시장으로 보고 그쪽에서 생산 역량을 좀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MDF 를 2개 라인을 베트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보드의 가공 사업, 그러니까 MFB 사업에서도 조금 더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고 조금 더 앞으로 더 나가면은 마루 사업도 베트남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추가 인수합병 계획도 꾸준히 열려 있다고 대표님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예. 말레이시아, 태국 이쪽이 좀 주요 국가로 꼽히고요. 이 동남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목질 원재료가 풍부하고 인건비가 싸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공장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남아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기업의 두 번째 키워드는 목재에서 화학으로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목재 분야에서만 머물러 있기에는 한계가 있을 테고요. 뭐 화학 쪽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미 이제 목재 시장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한계를 느끼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요. 일단 보드 제품을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산하려면 접착제, 수지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뭐 포르말린 공장이라든지 수지 공장인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직접 화학 제품을 만들어 왔지만 그 생산 비중
비중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동화기업이 목재기업이지만 화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원가 비중으로 따지더라도 이 생산 제품 30%가 화학 원료가 차지하고 있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동화기업은 친환경 소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쌓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지난해에 좀 큰 이슈가 있었어요. 두 곳의 M&A를 통해서 추가 확장을 했는데요. 이 지난해 4월 국내 액상 그 페놀 수지 기업인 태양합성을 인수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핀란드 세계 3위 태고 필름 제조사를 인수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시장에도 활발히 뛰어들 계획입니다. 태양합성은 페놀 수지 국내 1위 업계입니다. 그 태고 필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그 목재 거푸집에 예. 거푸집을 여러 번 이렇게 부어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좀 기능성 소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성 소재인데 현재 동화기업에 있어서 이 화학 부분의 매출은 10% 미만입니다. 아직은 비중이 작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대표님 그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작년 4월에 인수한 태양합성의 경우에 상당히 빠르게 동화로 안착이 되고 지금도 상당히 안정되면서 수익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좋은 수익성을 국내 생산 기지를 갖고 있고 유럽의 똑같은 제품에 대한 생산 기지를 확보함으로써 영업에서 전략적으로 전략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생산 및 연구에서도 서로 간의 노하우나 경험, 운영 노하우를 서로 교류 교환하면서 상당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또 어떤 시너지와 어떤 결과물을 낼지도 저희가 기대감을 갖고 동화기업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친환경이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어떤 소재, 특히 집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이 가장 기본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잖아요. 네. 동화기업도 뭐 이쪽으로 아무래도 집중을 하겠다 이 말이겠죠. 네, 아무래도 그 목재로 된 자재를 집에 들일 때 예. 새집 증후군을 가장 많이 신경 그렇죠. 쓰잖아요. 예. 그게 아무래도 수지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나 여러 가지 그런 물질 때문에 뭔가 잘은 몰라도 왠지 찝찝하기도 유해하다 하죠. 싶어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보드 제품에는 이 등급이 있습니다. E2에서 SEO, 그러니까 예. 제일 높은 슈퍼 E0까지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예. 보통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가장 상대적으로 많은 E1 제품을 사람들이 주로 썼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이 친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업체들이 조금 더 그 친환경적인 E0 등급으로 이제 그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완전을 생각하고 또 친환경 규제가 강화된 뭐 주택 그런 정책이 반영이 된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회사도 흐름에 계속 맞춰가고 있습니다. 동화기업에서 생산하는 E0 이상 등급 친환경 제품 판매 비율이 PB의 경우에는 파티클 보드의 경우에는 55% 수준으로 뭐 동종업계는 40% 수준인데 이보다 훨씬 높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E0보다 한 단계 높은 완전 더 제일 위등급 SE0까지 생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 동화기업 관장의 제품은 국내산 소나무로 만들어져서 예. 보통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최소화한 그 E0 등급의 친환경 자재가 사용되고요. 최근에는 아예 특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강마루를 론칭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장장, 제가 파티클 보드 공장을 직접 다녔는데요. 예. 직접 설명 드려보시죠. 우리 공장에서는 친환경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낮은 제품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나오지 않은 나프 제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프 제품을 이용해서 나투스 진과 같은 강화마루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왔었던 나프 강마루 때문에 앞에 S자 등급까지 받을 수 있게 네네. 된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특화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매주 기업을 소개받을 때마다 공통 질문은 하거든요. 이 기업이 동종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차별성, 네. 뭐 이런 강점은 뭐가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무래도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원가 경쟁력입니다. 예. 이 동종 기업들은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 보통 그치는데 네.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12%거든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인데 제가 궁금해서 이제 대표님께 직접 비결을 들어보니까 뭐 현장에서 일하는 개인들이 현장에서 즉석 아이디어를 내면 뭐 그 자리에서 반영을 한다고 오. 해요. 1년에 4-5천 개 정도의 그 원가 절감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회사 차원에서 취사 선택해서 직접 생산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재무적으로 환산하면 뭐 많게는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원가 절감 효과를 본다고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현장 소통도 좀 강한 편입니다. 제가 탐방을 가던 저 지금 보시면 그때 대표님이 한 달에 한 번 공장에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현장 경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매월 현장을 돌면서 직원과 의견을 나누고 또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좀 유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여기 이런 유연한 경영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실적에서도 좀 플러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말이 나온 김에 앞으로 실적 전망이나 흐름은 좀 어떤지도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경기 상황이 뭐 전반적으로 안 좋지만 여기는 4년째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매출액 7,764억 원, 영업이익 895억을 기록해서 전년 대비 각각 12%, 8% 증가를 했고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했고, 지난해 4월에 인수한 정밀화학 전문 기업인 태양합성의 매출도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태양합성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동아 핀란드도 유럽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제가 베트남 시장 앞서서 좀 성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늘었는데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사용 원자료를 좀 다변화를 해서 신사업을 개발해서 이 어려움을 조금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몇 년간 좀 호주 제재 사업도 있었는데 부침을 겪었거든요.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을 해서 올해는 이제 전체 수익성을 견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표님의 전망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17년 대비해서 매출은 한 10% 가까이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작년보다는 좋은 성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19년, 늦으면 한 20년 정도면은 매출 1조에 영업이익 1,000억은 안착이 되지 않을까, 지금 2020년 정도까지는 적어도 진입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중에서 뭐 영업이익도 견조하고 4년째 최대 매출 기록하고 있고 실적도 좋은데, 우리는 또 주가 측면에서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망도 긍정적이고 실적도 잘 나오긴 하지만 주가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요. 사실 뭐 부동산 경기가 엄청 화랑을 띄어야 건설주 오르고 그 다음에 건자재가 오르는 게 맞는데, 요즘은 딱히 그렇지도 않아서 동아기업에 대해서 과연 증권가 분위기나 전망은 어떨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건자재 업종이다 보니까 이 전방 산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예. 그래서인지 뭐 몇 년째 주가가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실적이 좋으니까 전망을 좋게 보고 있고요. 이 해외 성장이 아무래도 경기 확장 국면에서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을 맞고 있고요. 계속 M&A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을 좀 견인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성장주로 보고 좀 투자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회사는 올해도 주주 배당을 실시하는데요. 최대 이익을 경신하고 있는 만큼 이제 수익성을 견인한다면 시장에서 동아가 자사의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주 배당도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는 만큼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도 동아기업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